여러분 반갑습니다.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7급 행정학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김철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의장에서 만나게 된 너무 소중한 인연이고요. 그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난 이 순간에 저에 대한 소개도 같이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7급 행정학을 준비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보시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각오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시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직자로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 생각하고 제 소개와 함께 강의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입니다. 이름이 외자예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쉽지만 잊어버리기도 쉬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기억하시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학부 때부터 행정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학의 연구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한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누리 행정연구소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를 지금 6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윌비스 한림법학원과 윌비스 공무원학원에서 7급, 9급 행정학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에 있는 올라이드 공무원학원과 인천 공경단학원에서도 행정학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과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여튼 공무원 빼고서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공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 관련되어서는 하여튼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EBS 강의를 했던 적도 있고, 다른 지방에서 또 강의를 했던 적들도 상당히 조금 많이 있어요. 또 공무원 강의를 하기 이전에는 입시학원에서 중고딩들, 꼬꼬마들을 가르쳤던 그런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저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행정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행정학이 어떠한 과목인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내가 행정학이 너무 좋아서,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좀 잘 알아서 행정학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친구들의 경우에도 행정학이 어떤 과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흔히 이렇게 좀 잘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또 행정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행정학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행정학이 어떠한 과목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행정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학을 배웠다고 해서 무슨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오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소양이라든지 내가 행정을 이루는 그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익히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학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이나 철학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법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좀 기본적인 바탕 이것이 이제 행정학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간혹 가다가 뭐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뭐 행정학 뭐 일하는데 아무런 소용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학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딱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마다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보다는 그냥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국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국정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론을 통해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거버넌스와 같은 요즘에는 이제 공공 거버넌스가 상당히 조금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개체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조정할 것인지 또 우리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라든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과목이 바로 이 행정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실용학문입니다. 실용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듣고서 그래 좋은 소리구나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들은 좋은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라를 움직이고 뭐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이는 데만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학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실제의 삶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행정학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손쉽고 또 좀 피부에 딱 와닿는 그러한 과목들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들을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하재누리 행정학, 한림법학원에서 선보일 이 하재누리 행정학이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GS 1순환에 들어오게 되면 GS 1순환에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본 이론들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개념의 정리들,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념 정리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본서의 날개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최근 출제가 되었던 이제 7구급 문제들이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행정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단계가 바로 이 GS 1순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9급을 준비하든 7급을 준비하든 심지어 5급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부분에서든 이 행정학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단계가 바로 이 1단계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1단계를 거치고 나서는 이제 2순환에 들어오게 됩니다. GS 2순환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1순환에서 배웠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일단 관련된 심화 이론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급 난이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만약에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심화 이론에서 생겨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접목 굉장히 좀 필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2023년도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이제 나타난 두드러진 이 패턴 중에 하나는 법령의 중요성입니다. 법령의 중요성은 늘상 출제가 되는 문제 수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지금 2023년도에 특히 이제 국가직 시험에서 출제가 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법령의 내용들을 행정법 강론 수준으로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그 각각의 법 조문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전부 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의 내용과 더불어서 법령에 대한 실제 행정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GS 2순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GS 2순환 때부터는 이제 중범위와 관련 중범위 예상 문제들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제 기출 문제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림으로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1순환과 2순환의 내용들만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내용적으로는 이제 시험을 볼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GS 3순환 단계로 오게 되면 이제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 5개년간 출제가 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여러 이제 기출 문제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 유형 분석도 해나가고 또 관련 이론들을 조금 더 재점검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제 1순환, 2순환에서 이제 다루었던 이론들에 대한 재점검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문제를 보면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기본서에 구현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에 와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치러 보셔야 되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계획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시험을 진행을 해서 실제로 그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국가직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25문제를 약 한 15분 안에, 15분 안에 전부 다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을 놓고 보면 10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이제
한 4과목을 풀잖아요. 그죠? 100문제를 이제 100분 안에 풀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국가직 시험의 경우 그러면은 이제 행정학 한 과목에 해당이 되는 점수는 이제 한 25문제니까 25분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5분을 전부 다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어떤 법 조문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25분보다 좀 많은 시간을 좀 들여야 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죠. 경제학도 계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25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는 그러한 시간을 좀 최소화해서 남아있는 10분의 시간을 이제 다른 과목에 쓸 수 있도록 뭐 한 3, 4분 정도의 여유를 다른 과목에 이렇게 좀 배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의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문제를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1순환, 2순환, 3순환을 다 겪고 오셨다라고 하면 4순환에서 문제를 보실 때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을 겁니다. 몰라서 못 풀면 못 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해 나가는 단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3단계나 4단계처럼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1순환과 2순환의 1단계, 2단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해 주시면서 문제풀이의 역량들을 좀 높여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이제 밀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제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이제 대장정에 들어가실 텐데요. 이 밀비스 한림법학원은 일학 5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학 5습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 번 배우고 5번 익히는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수업 시작 후 5분 동안은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프리뷰를 할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간략한 프리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1, 2교시 수업 종료 전에, 그러니까 각 수업이 종료가 되기 5분 전에는 이제 학습한 내용들, 오늘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시간에 프리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작 전에는 어떤 것을 배울 거다라고 예고를 해주고 배운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웠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뷰와 수업과 뭐 종료까지 생각하면 이제 3단계가 걸릴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3교시가 종료가 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1, 2, 3교시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교시 종료 전에 당일 학습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1, 2, 3교시가 전부 다 망라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강의 종료 후에는 주요 키워드지가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제 키워드 노트가 이제 별도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노트를 통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들에서 어떠한 점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다음 수업 시작 전에는 이제 뭐 요약 판서 노트나 뭐 복습용 기출 문제를 배부하는 시간인데 판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활용하게 될 PT 자료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복습용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의 기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에 걸쳐 가지고 수업이 진행된 수업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들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아울러서 수업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질의응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재누리 행정학에서 이제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공무원 시험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패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라톤 선수들이 10km, 20km, 30km, 40km 각각의 그 위치마다 어떠한 페이스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좀 스퍼트를 내서 좀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스퍼트를 내야 할 것인지 자기만의 패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만의 공부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는 뭐 내용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페이스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페이스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일 시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듣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서 배운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좀 확인을 할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어느 시점에 공부를 해야 조금 더 능률이 오를 수 있을 것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밤늦게 공부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의 패턴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서 그 학습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계획표를 작성해서 그 계획표대로 여러분들이 이행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인이 되었고 이제 뭐 알 건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알 것 다 알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모르던,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딩 때는 알지 못했던 뭐 노는 방법들 정말 재밌잖아요. 어른 돼서 놀아보니까 정말 재밌잖아. 그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보다 조금 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표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다그쳐 나가는 이 같은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용을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워딩 하나, 그 나와 있는 주요한 말들, 뭐 예를 들어 관료제, 뭐 예를 들어 뭐 정책 형성, 뭐 여러 가지 이 단어들에 딱 집중이 돼가지고 몰입이 돼가지고 그 단어를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나?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뭐 어렸을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야, 모르면 그냥 외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공부를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행정학은 굉장히 고급 학문입니다.
이런 고급 학문을 공부하면서 외운다? 암기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겠다. 물론 뭐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암기하게 되면 모르는 것을 암기하게 되면 아는 상황에서 암기를 하는 거는 이제 최후의 보루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뭐 이렇게 무작정 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예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무작정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외우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외워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단어들만, 그 문구만 달달달달 외워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건 그 지문의 내용, 그 문장의 내용이 전부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표현을 뭐 다르게 한다든지 뭐 좀 특히 뭐 영어 단어니까 행정학이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에서 표현한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의 내용들을 의미를 우리가 어떠한 언어로 표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쓰이는 말들도 달라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하나의 내용들만 외우고 있으면 그 밖의 내용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뻔하게 아는 것도 다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그 7급 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수업하면서 정말 좀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굉장히 수준 높게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는데 자기가 배운 내용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건지 어디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문제를 보면 알지를 못해. 특히 5급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7급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가 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뻔히 잘 아는, 그러니까 뻔히 잘 알 수 있는 난이도 좀 중하급의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실점이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잘 풀어.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잘 푸는데 쉬운 문제들, 간략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냥 주어져 있는 내용들,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내용들을 그냥 곧이곧대로 암기했기 때문에 그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천년만년 걸리는 건 아니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지 이해 못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괜히 있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교재를 읽는데 보통 이제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뭐 교수님, 제가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행정학을 몇 회독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 3회독을 해라, 5회독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3회독, 5회독만 할 거야? 몇 회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은 되게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3번을 봤어. 이해가 안 돼. 4번 보고. 4번 봤어. 이해가 안 돼. 5번 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거듭해서 보셔야죠. 내가 5회독 해. 그렇게 5회독 정도 하면 될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딱 5번만 보고 나서 교수님이 5회독 하라 그랬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란 말이죠. 20번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30번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듣는 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독보다는 막 심취해서 막 그게 뭐지 막 이렇게 막 읽는 것보다 우리 그냥 소설책이나 만화책 보듯이 가볍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딱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소설책 보듯이 만화책 보듯이 교재들을 보게 되다 보면 예전에 한 두세 번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대여섯 번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7, 8번 가서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10번, 20번 봐서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널로 데뷔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만 한 번씩,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번씩을 살펴보는 이 같은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일단 25문제를 풀어요. 국가직에서는 25문제, 지방직에서는 이제 20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고서 짠 하고 알아서 아 그래 이거는 이거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될까요? 이게 뭐였는데 막 이렇게 그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는 걸 딱딱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저 정도 공부하시면 이제 그 정도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만큼 공부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정학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 내용들을 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려고 하면 자주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정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만화책 보듯이 가볍게 보셔야 된다고요. 뭐 2페이지 넘어갔어. 만화책 2페이지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2페이지 넘어간 거 다시 보고 뭐 이러는 경우, 뭐 물론 그 만화책이 너무 재미있으면 그렇게라도 보죠. 근데 재미 붙이기 힘든 만화책 같은 경우 그냥 뭐 대충 넘기잖아.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재미를 붙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많이 자주자주 보십시오. 많이 자주자주 보십시오. 분명히 말했어요. 만화책 보듯이 그냥 슬렁슬렁 보시라고. 그냥 막 교과서 보듯이 막 탐독하지 마시라. 한 번 정도만. 그러니까 기본 이론 정도 한 번 같이 듣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만화책 보듯이 그냥 슬렁슬렁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걸리는 것들이 하나씩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다독하시라 하는 것 강조를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4번째입니다. 긴 여정이죠. 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표를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해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십시오. 그냥 쉽게 말해서 공부만 하지 마. 공부 빼고 다른 걸 해. 뭐 드라마를 봐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뭐 그냥 잠을 자도 좋고, 아니면 멍 때려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 때려도 좋고, 공부만 하지 말고 다른 일을 좀 하세요. 다른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긴 여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치는 순간이 와요. 그 지치는 순간이 왔을 때 모종의 탈출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긴 여정을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조금 리프레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수님 뭐 말은 좋은데요. 뭐 제가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제가 공부 안 하는 순간에도 제 경쟁자들은 공부해서 저를 앞질러 갈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그거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그냥 일종의 쌉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역전을 못 하던 애가 공부를
탁 놓는 순간에 역전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그 순간에 역전을 하며 해서 앞서가면 얼마나 앞서갈까요? 내가 그거 다시 못 따라잡을까?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단 말이죠. 감은 얼마나 갔겠어?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나를 못 이기던 내가 공부에 손을 딱 놓는 순간 나를 앞질렀는데, 앞서가면 얼마나 앞서갔겠냐고. 다시 내가 공부 시작하는 순간, 다시 이길 수 있어요. 뭐 걔는 안 쉴까? 걔도 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시라. 쉼 없이 계속 공부하다가 툭 다운이 돼버리면 그 다운 됐을 때의 상황이 더 큰일이야. 이거 다시 원래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들어야 돼요. 말 들어야 돼. 작년에 제 말 안 듣고 그렇게 막 쉼 없이 공부하다가 지금 다시 제시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라 그랬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와 상관없는 일을 하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데 질문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기 시작한 지 27년 정도 됐는데, 27년? 28년 그 정도 됐는데, 아직도 행정학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질문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자, 박사까지 공부를 한 제가 행정학을 보는데도 질문이 생기는데, 행정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봤는데, 모르는 게 안 생긴다고? 질문거리가 안 생긴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뭐 질문도 뭘 알아야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이 안 생기는 건 그만큼 깊이 있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공부를 되게 슬렁슬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면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같아서 막 배고팠을 때, 질문이 땅 하고 생겼을 때 바로 해결을 해야 돼. 막 배고플 때 뭘 먹어야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질문이 뿅 하고 생겼을 때 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묵혀놔.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면 그때 질문해야지. 그러고서는 열심히 표시도 해놓고 견출지로 붙여놓기도 하고 이래. 그럼 나중에 나중에 이제 나 만나서 질문할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질문할 게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왜 궁금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배고팠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배고픔이 싹 사라지잖아. 밥 안 먹어도 돼.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는 거 생길 때마다 물어보셔야 하고 무엇이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꼭 행정학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하재누리 행정학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제 기출 강의 영상이나 그다음에 수업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 일종의 클립들도 올리게 되고요. 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한 동영상 콘텐츠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놓은 그러한 채널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와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는 이제 네이버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페는 이제 그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지사항이나 기출문제 읽을 거리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재누리 행정학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이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학 관련 질문이나 뭐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나서 뭐 자소서 첨삭 같은 내용들, 또 기타 뭐 인생 상담과 같은 다양한 질문들, 뭐 어떠한 질문이든 환영합니다.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가장 빠르게 질의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해요. 물론 뭐 우리 한림법학원,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홈페이지에 가셔도 이제 저와 이제 소통하실 수 있는 Q&A가 있습니다만은 물어보자마자 바로 답을 얻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이 올라오고 나서 한 12시간 안에 응답을 해주는 거를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 원칙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창이기 때문에 단톡방 같은 그런 방들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해결을 하도록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하재누리 행정학 유튜브 채널이나 밴드와 카페,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링크트리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 요 주소 기억을 해주시고 요 주소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지금 지금 설명을 드린 모든 콘텐츠들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 모두 끝났습니다. 뭐 긴 수업 시간, 긴 이제 여정을 이제 함께 떠나야 되는 상황이지요. 뭐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하는 마음이 클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2024년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시자고요. 뭐 여러분들만 최선을 다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저만 최선을 다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최선과 저의 최선이 한데 만났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엄청난 일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같이 수업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강의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